맨하튼 58가 콜롬비아 서클에 있는 타임 워너 빌딩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폭발물이 든 소포 배달이 시도돼 경찰 당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재활센터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최소 7명의 아동이 숨졌습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을 맞아 메디케어 안내 세미나가 한국 커뮤니티 상대로 개최됐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137.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계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맨하튼 58가 콜롬비아 서클에 있는 타임 워너 빌딩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발견되면서 빌딩 내 일부 사람들이 대피하고 건물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안전하게 제거됐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맨하탄 58가 콜럼버스 서클에 있는 CNN 방송 뉴욕 지국이 입국한 타임 워너 빌딩에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되면서 건물 내 일부 입주자들과 방송사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경 맨하튼 콜럼버스 서클에 있는 타임 워너 빌딩 지하 우편물 보관소에서 의심스러운 소포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콜럼버스 서클 일대를 통제하고 폭발물 제거반을 투입해 폭발물 패키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What we saw here today was an effort to terrorize. This clearly is an act of terror, attempting to undermine our free press and leaders of this country through acts of violence. 건물 주위를 모두 통제한 뉴욕시경과 시 당국은 해당 소포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히면서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짓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NYPD bomb squad responded, secured the device, and removed it for investigation. The area has been swept with dogs and equipment and found no additional threats besides the white powder. And working with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we responded swiftly to secure the scene. 특히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CNN 방송사는 오늘 아침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진 우편물과 유사한 소포라며 소포에서 폭발 장치로 보이는 전선들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열흘가량 앞두고 오늘 오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폭발물이 든 소포 배달이 시도돼 경찰 당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성향의 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에 의심스러운 폭발물이 배달돼 정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반트럼프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과 언론을 겨냥한 테러 협박 시도라는 점에서 중간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자택이 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뉴욕시 교외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택이 수신처인 소포는 이날 오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보내려 한 소포는 전날 저녁에 각각 발견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이 소포들은 지난 22일 민주당 기부자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뉴욕 자택으로 배달된 폭발물과 유사하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FBI와 뉴욕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과 다른 공인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테러 행위는 비열하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법의 최대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재활센터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최소 7명의 아동이 숨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감염은 뉴저지 북부의 와나케 재활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호흡기에 침투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12명의 다른 어린이들이 감염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보건당국은 해당 시설을 통제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39도에 이르는 고열과 함께 목감기를 일으키고 심하면 폐렴, 중이염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후편도염, 출혈성 방광염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어린이들은 모두 한 달 새 일어났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감기 증세를 보이면 즉시 진료를 통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어린이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더 이상 이 질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만반의 예방 조치를 해줄 것을 보건당국에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9.11 무역센터 붕괴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17년이나 지난 지금도 당시 구조대원들 간의 암 발생 등 후유증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린다는 9.11 테러 사건 당시 교통단속원이었습니다. 린다는 무역센터에서 앰뷸런스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이 이 일 때문에 훗날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유방암에 걸린 환자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간으로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9.11 당시 무너지는 타워의 잿더미의 독성 물질을 호흡한 것의 결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은 비단 그녀뿐이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도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시청 앞에서 무한 치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단순한 보장된 병가 기간이 아니라 완전 치료 시까지 휴가 연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9.11 테러 시 다친 시민들을 위해 일했던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의료진, 차량 운행 관련 종사자들은 당시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의 잿더미와 화염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으며 약 10,000여 명이 당시 독성 물질과 관련된 암에 걸린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을 맞아 메디케어 안내 세미나가 뉴저지 에디슨에서 한국 커뮤니티를 상대로 개최됐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디케어 세미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가입 조건과 종류,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모인 한인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시스템인 메디케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10년 동안 세무보고를 하고 사셨는지 아니면 10년 안 되는 짧은 기간 하셨는지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 65세가 되신 분들이면 미국에서 사신 분들 일단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 꼭 가셔서 상담을 내가 자격이 되는지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메디케어는 파트 A와 B 그리고 처방약을 위한 파트 D로 나눠집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쓰고 계시는 보험에 큰 불편한 게 없으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다른 보험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할 때에는 뭔가 지식을 좀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을 만나셔서 상담을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새로 발급되는 메디케어 카드 수령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기성 전화나 요구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달러당 1,137.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전일 종가보다 9.2원 상승한 것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1일 기록한 1,144.4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5.3원 오른 1,133.7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코스피 연저점이 붕괴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파운드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시까지 하락한 영향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10% 중산층 감세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산층을 위한 10% 정도의 감면안을 1, 2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 감면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세금 감면에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해 중산층에게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규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산층을 위한 큰 폭의 감세가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나온 이번 발표는 규모를 10% 안팎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료된 13살의 위스콘신 소녀가 실종된 지도 열흘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종된 소녀 찾기에 자원봉사자들이 2,000명에 달합니다. 소녀와 부모가 살던 집 주변에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이미 클로스로 알려진 이 소녀는 자신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 괴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300건이 넘는 의심 정보가 제공됐고 1,100건이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격이 있던 날 밤 그녀의 집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포드, 아큐라, 다찌 차량 등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실종된 차량의 번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행렬을 지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위스콘신 13살의 소녀 실종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복권 메가밀리언의 당첨 번호는 5, 28, 62, 65, 70과 메가볼 5로 확정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교육 복권은 홈페이지에서 최소 한 장의 복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의 신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 7월 24일 캘리포니아의 한 사무직 근로자 그룹이 5억 4,3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은 이후 3개월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첨의 당첨자는 일시불로 돈을 받게 될 경우 8억 7,780만 달러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연금형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29년에 걸쳐 수령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보스턴 외곽 웨이크필드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역사적인 기념물인 교회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불이 나자 1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9살의 자쿠앤 밀리엔이 몸통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밀리엔과 함께 있던 5살짜리 아들도 팔에 총을 맞고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허리띠로 팔을 묶고 출혈을 멈추게 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이날 오후 클레어몬트에 있는 버틀러 하우스의 계단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경찰이 연행하던 한 남성이 연행 도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아침 119 신고를 받고 이스트 58번 스트릿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출동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구급차로 가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갑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그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11월 3일 퀸즈 플러싱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피터쿠 뉴욕시 의원은 화요일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로어 매너튼 병원과 헬스퍼스트 관계자가 무료로 지역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피터쿠 의원 사무실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경찰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일당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지난달 25일 낮 4시 52분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41 애비뉴 소재 주거지에 용의자 3명이 침입해 강도 행각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4세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지하철 노숙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TA 측은 이사회를 통해 좌석에 앉아서 깜빡 조는 것과 좌석에 들어눕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의회가 새 회계연도 대중예술 지원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4,400만 달러에 달하는 신규 예산을 발표하고 시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시내 모든 대중을 위한 문화 지원에 쓰이는 만큼 한인사회도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 유권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김동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유권자 분석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다행히도 뉴저지는 한 7% 정도 늘었고 네. 불행히도 뉴욕은 1%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 네. 비해서 딱 1년 만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의미는 뉴욕에 있는 많은 분들이 뉴저지로 이사를 왔을 경우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뉴욕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이 늘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민자 수가 이제 없다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뉴욕에 살던 사람들이 뉴저지로 옮겨왔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과거에 뉴저지의 유권자는 뉴욕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숫자인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 뉴저지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에 맞춰서 뉴저지의 조그마한 타운에서 네. 또 한인 정치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북부 뉴저지가 네. 앞으로 한인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보금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당연히 버겐 카운티, 네. 거의 한 3만 명 네, 가까이가 그렇겠죠. 이제 버겐 네. 카운티에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유권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3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고 네. 물론 팰리세이드 파크는 인구 2만 명에 50% 이상이 한인 거주민입니다. 50% 이상이 네. 포트리도 많이 포트리도 많이 살지만 네. 포트리는 원래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뭐 숫자로는 펠파크가 비슷한 숫자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펠파크는 50% 넘어가지만 포트리는 아마 20%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오니아 이쪽도 많이 살진 않나요? 그렇죠. 그쪽도 네, 이제 많이 거기 살고 상황은 있는데, 어떤가요? 그쪽도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권자 수로 본다 그러면 레오니아도 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뉴저지에 다행히 이 팰리세이드 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조금 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한인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인들의 결집된 힘이 잘 발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인 유권자가 이제 60%를 기록했다는 네. 그 말이 있는데 주류 사회 등록률은 어느 정도이고 예. 또 저희 한인들이 얼마나 더 분발을 해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류 사회는 사실 100%입니다. 네. 100%인데 뉴저지주, 뉴욕주 유권자 등록률이 80% 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유권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20%가 이제 줄어든 거고 한인 유권자는 60% 되거든요.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네. 20%를 올려서 80%가 아니고 사실은 100%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80% 유권자 등록하는 캠페인 그리고 80% 투표 참여 이런 8080 네.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주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참여를 많이 해서 네. 준비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주류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런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주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저희 60%는 그래도 좀 많이 성장한 기록 아니에요? 아시안들 중에서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안들이 아직도 40%대에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인데 네. 한인들은 60%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또 한인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보다는 좀
각성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려면 아직은 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